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절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차량 관련 세금 처리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시거나 리스, 렌탈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절세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절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에 대한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용 처리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서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 친척, 주주 등이 이용하는 사적인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서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으로 쓰지 않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거나 관련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무분별한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규정을 세법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경우 무조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전문직 사업자분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같은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이 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승용차라는 게 뭘까요?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 그러니까 리스나 렌탈한 차량 중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가 그 대상에 해당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요.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화물용 차량도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은 규제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쓰이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시설대업과 같이 회사의 수익 창출에 직접 이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규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만 된다면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 등과 관련된 비용은 조건이나 제한 없이 비용이 인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비용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등과 같은 취득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는 업무용으로 쓴 것을 전제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된 차량이 있다면 취득과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전혀 비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구입과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비용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나타내 보면 지금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 사용 여부를 살펴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차량인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만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 운수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비용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해당 사업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용 인정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전체 비용 중에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매년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만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라면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되는데요. 만일 업무용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금액 한도 없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이면서 해당 사업자가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비용 인정이 되고요. 미가입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2021년부터는 보유한 승용차 중 한 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미가입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50%만 비용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차량 운행 기록부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운행 건별로 목적지와 주행 거리를 기록한 장부를 말하는데요. 작성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와 관련된 사용 비율만큼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용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 사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출퇴근이나 기타 업무 목적 외에 주말에 가족과 차를 타고 놀러를 간다던가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업무용 주행 비율이 100%라면 금액 한도 없이 발생 비용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차량 운행 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겠지만 운행 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서 차량 운행 기록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전체 비용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말고 리스와 렌탈은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후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인정이 되고요. 렌탈의 경우에는 렌탈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취득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나누기 5를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는 연도에 미달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취득가액 5천만 원 차량의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매년 1,000만 원씩 발생하게 되니까 매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씩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200만 원은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년째까지는 이 금액이 매년 200만 원씩 발생하게 되지만 6년째가 되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모두 이루어져서 감가상각비 금액은 0원이 되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때 1년에서 5년 차에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 1,000만 원의 초과 감가상각비 중에 80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6년 차에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차에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이 또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포함해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나 렌탈의 경우도 취득의 경우와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이 되고 8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절세 효과는 사업자의 한계세율이 몇 %인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10%를 고려하면 6.6%에서 최대 46.2%까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이라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세법상 인정되는 차량 취득과 유지 관련 비용의 한계세율, 즉 26.4%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세법상 인정이 되는 차량 관련 비용의 세율 41.8%를 곱한 금액만큼 절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동일하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리스 렌탈이 아닌 차량 구매의 경우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처분 시 사업용 자산으로 봐서 처분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천만 원에 취득한 차량을 잠깐 타고 5,5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에 잠깐 타다가 처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업무용 차량이라는 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차량이 100%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세무서에서는 차량 운행 기록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명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이 차를 사용한다던가 직원 등록이 안 된 대주주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차를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 인정이 안 되고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에서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개인 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업무용 차량 세무 처리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설명드린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한도라던가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연간 감가상각비나 차량 유지비에 대한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차량 구입, 리스, 렌탈 중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출 금액이 동일하다면 세금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이나 리스, 렌탈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비용이 크다는 건 현금 지출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현금 지출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차를 취득하거나 리스 렌탈을 하는 것은 현금 흐름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량이라면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가격 조건이 가장 좋은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상 차량이 필요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설명드린 비용 처리와 절세 효과를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세금을 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